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2024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로 돈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이 1월 1일 2024년의 첫날이니까요. 올 한 해 동안에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슈들 짚고 가겠습니다. 자, 올해는 4차 반감기가 있는 해이고 이 과거 사이클로 대비했을 때 강세장 사이클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자,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한편으로는 기대보다 저조한 성과를 내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굵직한 호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더라도 꽤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제도권 편입과 광범위한 채택, 블록체인 인프라 확충 같은 이 다양한 영역에서 수요와 기반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024년에도 수많은 조정장을 겪을 겁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비트코인 꼭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톱3, 톱6, 톱10으로 확장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톱3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톱10을 이야기할 때는 덜 중요한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톱3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톱3 이슈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입니다. 자, 승인이 이루어지면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진입을 망설였던 전통 금융사들이 이 자본을 대거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ETF는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고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5월경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알트코인 ETF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자본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은 작년 마지막 FOMC 미팅에서 긴축 기조를 완화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내년 말 금리 수준을 4.6%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현 수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0.25%씩 3차례가량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비용과 이 차입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증가를 동반시키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ETF와 함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이 ETF로 인해서 기관의 자금 유입 경로가 확보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에 더 많은 기관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죠. 더 많은 유동성들이 공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4차 반감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의 이슈이죠. 2009년에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1블록당 50개의 비트코인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 차례 반감기를 거치면서 25개, 12.5개, 6.25개로 줄어들었고 이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3.12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의 긴축 효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 세 차례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5개월의 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대세 상승장이 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톱6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적인 차원의 채택입니다. 자, 법정화폐로 도입되거나 중앙은행이나 연기금 등의 투자자산으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의 프로스페라 경제특구, 2022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죠. 자, 올해에도 중남미나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 지역을 필두로 해서 여러 국가들이 법정화폐로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남미의 경제난 해결 방안으로 이 디지털 자산 활용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오디널스 프로토콜입니다. 자, 오디널스는 이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이죠. 1억 분의 1 BTC, 사토시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기록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NFT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걸 인스크립션이라고 하죠. 최근에 오디널스와 BRC20을 통한 이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이 올해 비트코인 강세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위해서는 꾸준히 유의미한 트랜잭션 수수료가 발생해야 합니다. 오디널스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향후 반감기가 지속되어서 신규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더라도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비트코인이 이제는 대체 자산이라는 정체성과 더불어서 이 생태계적인 측면, 그리고 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입니다. 비트와이즈는 2024년 스테이블 코인이 비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5조 달러, 한화로는 무려 6,47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법정 통화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는 달러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달러를 탈중앙화 네트워크 상으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USDT와 USDC가 있죠. 둘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고 그 외에 여러 알트코인들도 꾸준히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이 생태계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톱 10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전통금융과 디파이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024년에는 ETF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 이 토큰화된 실물자산, RWA 상품을 함께 찾는 기관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자산이 이 디파이의 미러링이 되고요. 암호화폐 자산은 전통적 금융시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덟 번째, 이더리움의 부활과 솔라나의 부각입니다. 자, 이더리움은 단계적인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고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 디플레이션적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채택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올해 5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이더리움과 함께 이 롤업 솔루션들도 확장성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도 계속해서 어떤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는데요. 솔라나의 시가총액, TVL, 그리고 활성 사용자 측면에서 3대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이 가상자산 시장의 3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물 ETF 전선에서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합류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또 솔라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성장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면은 25%에서 30% 비중을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 자산 중에서 몇몇은 향후 10년 동안에 100배 가까운 성장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산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올해는 블록체인과 AI가 결합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예측시장 같은 키워드들도 시장에서 꾸준히 회자가 되고 있죠. 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흐름들을 가지고 가 보는 것이 우리가 투자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 시황 영상에서 꾸준히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규제 이슈입니다. 자, 올해에는 미 의회에서 여러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성 논란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의 이 합의 여부, 그리고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의 합의 여부도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이 글로벌 규제안도 좀 더 자리를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전망을 알아봤는데요.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우니까 가볍게 가격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올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보겠습니다. 영국의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2024년 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한화로 환산을 하면은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매트릭스 포트는 조금 더 높은 금액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5천 달러, 한화로 1억 6천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죠. 자, 에던백은 내년 반감기 전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말이 아니라 4월 달에 바로 1억을 넘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팀 드레이퍼는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25만 달러, 약 3.2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러면 제 개인적인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가장 관심사는요, 전고점을 가장 먼저 돌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억이라는 가격을 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1억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10만 달러와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격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도달해 보지 않았지만 이 단위 숫자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돌파하기까지 여러 저항 구간들과 어떤 지리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억을 돌파를 하고 대략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내외 정도의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세 상승장은 과거 사이클로 대비했을 때는 2025년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 상승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정말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우리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박 작가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